안녕하세요. 안과박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과 정보 말고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종의 뭐 개인적인 개똥 철학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걸 하는데 혹시 뭐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철학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고갱의 그 미술 작품 중에 그 제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타이티였던 정경인데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데 왜 이런 제목을 거기다 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한번 고민을 해보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제가 조금 다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적인 관점,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인류적인 관점, 그러니까 어떤 인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접근 방법은 하나 이제 그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종교적인 접근 방법, 또 하나는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과학적인 방법만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인 거나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좀 객관적인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게 다 옳지는 않지만 한번 제가 그걸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그 제가 그동안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먹는 거 맛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맛을 잘 구별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그 막 맛집을 쫓아다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지도 않고 뭐 차도 좋은 차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차에 대해서 잘 알거나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그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뭘 좋아하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4, 5년쯤에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둘째까지 이제 뭐 대학을 가고 나서 뭐 또 둘째는 조금 재작년에 가긴 했지만 다 크고 나서는 좀 약간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졌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좀 그 궁금점이 많았었어요. 뭐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 인류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생명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 알고 싶었고, 그런 거 말고도 뭐 어떤 그 성공이나 뭐 어떤 행복, 뭐 이런 것들, 어떤 자녀의 양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좀 알고 싶고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아마추어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가 사실 가볍진 않은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쫓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빅뱅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인간이 만들어진 데까지 또 갈 거니까 그래서 볼게요. 과학적으로는 이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한 점에서. 그리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4승분의 1초 안에 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우주에는 네 가지 법칙밖에 없다고 해요. 첫째가 전자기력, 둘째가 중력, 셋째가 이제 강한 핵력, 넷째가 이제 약한 핵력인데요. 이게 만들어지고 에너지하고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물질들 중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만들어져서, 원래는 그게 딱 정확하게 반반씩 만들어져서 그게 자꾸 합쳐지게 되면 빛으로 소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만들어져서 또 빛으로 소멸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과학자들 말로는 예를 들어서 물질이 1억 큰 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반물질이 1억 개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작은 양의 물질이 조금 더 많아져서 이 우주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물질들은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 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보다도 저 작은 것들, 쿼크라든지 뭐 페르미온이나 뭐 보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8개 정도. 물론 이제 또 더 과학이 발전하면 더 많이 밝혀지겠지만 18개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들고 뭐 어떤 전자 원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초기 한 38년 동안은 너무 뜨거운 상태여가지고 그 핵하고 전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플라즈마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연 상태였대요. 굉장히 뜨거운 상태. 그래서 한 38년, 40만 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수소가 주로 만들어지고 헬륨이 일부 만들어지고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식으면서 서로 뭉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산소라든지 뭐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이런 원자들은 없었고요. 그런 원자들은 그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뭉쳐서 아주 그 태양과 같은 그런 큰 항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의 그 초신성 정도가 돼야지 철이나 이상의 어떤 그 금속 물질들도 원자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만들어지고 또 폭발하고 만들어지고 폭발하고, 그래서 또 한 46억 년 전, 그리고 한 50억 년 전 그 사이에 뭐 우리 은하도 만들어지고 또 태양계, 드디어 태양계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계 중에서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세 번째 행성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너무 뜨거운 별이었죠. 행성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식으면서 한 38억 년 전에 그 어떤 암모니아라든지 어떤 원시 대기 행성에서부터 만들어진 암모니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백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또 뭐 RNA를 바탕으로 한 어떤 생명체는 아니고 자기 복제를 하는 물질들이 좀 생겨났고, 그로부터 이제 그 단세포, DNA를 바탕으로 한 단세포, 루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약자로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DNA를 그 바탕으로 하는 복제를 하는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억 년 이상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세포의 변화가. 그러다가 한 8억 년 전인가, 부터 약간 좀 다세포 생물들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한 5억 5천 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의 어떤 대폭발이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갑각류라든지 뭐 그 다음에 척색동물, 그 피카이아 같은 척색을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진화를 하고 하면서 그 뭐 페른기 대멸종도 겪고, 그러면 또 그 이후에 또 중생대가 시작되고, 중생대에서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또 번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한 6,500만 년 전에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또 한 번 공룡의 대멸종이 오고, 어떤 그 당시 작은 포유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발전을 하고 해서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죠. 많은 생명들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제 인류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류의 기원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유인원에서 분리된 것이 한 그 500만 년 전에 뭐 아르디피테쿠스라고 했고, 한 400만 년 전에 이제 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한 30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80만 년 전에 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그 다음에 뭐 한 4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이 나타나고 20만 년 전에 인류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인류는 한때 거의 멸종을 할 뻔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천 몇백 명밖에 안 남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시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찌됐건 인류는 존재했고요. 구석기 신석기 거치고 1만 년 전부터 농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모여서 하기 시작을 했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6천 년에서 한 7천 년 전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뭐 수메르 문명이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그때부터 인간들은 또 문명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청동기, 철기 이런 걸 거치면서 많은 또 문화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이것도 다른 종교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때까지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 탄생이고요. 인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80억 명의 이제 인구를 가지게 됐잖아요. 사실 인간은 소중하지만 80억 분의 1일만큼 소중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명을 가지고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왔던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는 시각은 관점은 어떤 우주적인 관점이나 인류적인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개인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일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관점이 중요한데 그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그 저는 어떻게 자아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국 자아는 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은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뇌과학을 또 열심히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봤는데 뇌 자체도 구조 자체가 이제 뭐 그게 약간 아직 부정되고 있는 면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그 파충류의 뇌, 뭐 포유류의 뇌, 뭐 인간의 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파충류의 뇌는 이제 본능, 그러니까 어떤 뇌줄기라고 해서 어떤 뭐 중뇌라든지 어떤 연수라든지 어떤 다리뇌 이 정도의 기능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고 또 어떤 그 포유류의 뇌 자체는 어떤 감정이나 약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변형계라든지 어떤 뭐 그 중뇌를 넘어선 어떤 사이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이제 대뇌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누군지 어떤 메타인지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은 근데 그 생각 자체는 그 컴퓨터랑 시스템이 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요. 실제로. 왜냐면 컴퓨터 자체가 온오프로 움직이잖아요. 0과 1에 대한 개념인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빛이 들어왔을 때 망막에 상이 맺혀졌을 때 그 신호 자체가 전달되는 과정도 사실은 그 망막 뭐 그 시세포에서 그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빛의 어떤 광자 자체가 이제 자극을 주면서 그 망막에 있는 그 광수용체 세포를 뭐 자극을 하게 되면 온이 되거나 오프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의 반응도 100% 지금 나타난 건 아닌데 그런 반응을 거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뭐가 불편하냐면 하나도 존엄성이 느껴지질 않아. 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18개의 기본적인 입자 있잖아요. 그 단순히 우리가 뭐 우리 원자를 쪼갤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원자를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죠.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업 쿼크, 뭐 다운 쿼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각자가 어떤 그 전기력도 가지고 있고 또 약간 질량도 가지고 있고 운동성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18개 되는 입자로 만들어진 일종의 레고 조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학적 입장에서.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굉장히 좀 드라이한 느낌,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에요, 사실. 아,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나? 어? 결국은 그냥 이 단순한 어떤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덩어리인가? 어떤 물질과 에너지의 덩어리인가? 이런 약간, 약간 비참한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끔 허무한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게 나무로 만든 건데, 이거는, 어, 당이에요. 포도당이랑 거의 비슷해요. 셀룰로스라고 하는데,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빵이나 뭐 밥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구조식이 같아요. 단지 그 구조의 모양만 좀 틀린 거더라고요. 단지 그래서 수소 결합이 보다 좀 강력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그런 식이 참 많아요. 굉장히 단순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결합이 되고 뭐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을 거치고 전기적 작용을 거치고 이러면은 그냥 복잡해질 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간 자체를 어떤 그 생존과 번식으로 프로그램된 어떤 생화학적 기계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근데 허무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적인 측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행복 많이 하잖아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행복의 기원의 책을 읽어보면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수단이다. 행복은. 뭐의 수단이냐.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 역시 또 허무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쪽의 어떤 인식도 한번은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여러 가지를 고찰해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많은 시간을 사실은 나는 누구인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옛날에 법정 스님 책도 많이 보고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명상가들 책들도 많이 봤어요. 뭐 에카르 톨레라든지 뭐 지드 크리슈나무리트라든지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종교사적 같은 것 보고 성경도 당연히 보고요.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긴 했어요. 도움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아주 끝없이 펼쳐진 미로 속을 달리는 느낌이에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에 쫓기고 뭔가를 쫓아다니고 나 혼자 싸우기도 하고 무리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미로의 벽을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미로 근처에 있는 미로를 보고 뭐 좀 아는 것 같아서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헤매고 그러면서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다. 멀리 높이 날아서 미로 전체를 보면은 내가 이걸 다 알게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말 자체는 굉장히 조금 장황하게 됐는데요. 그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빅뱅을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빅뱅 전은 무엇이냐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어,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빅뱅 때 시간마저도 시작된 거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대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뱅 때 시간마저부터 시작됐다. 빅뱅 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시작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왔고 또 우리는 앞으로 또 살아나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과학적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를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에너지적인 면에서, 어떤 우주의 정보적인 면에서는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형태가 좀 바뀌겠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죽음은 우주의 소멸이죠. 소멸이 맞죠. 그래서 하나의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개인 자체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과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그 이현웅 교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현웅 교수님이 그 책을 봤어요. 제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인상에 가장 남았던 거는 이현웅 교수님한테 삶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물.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어떤 물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어 그냥 이런 책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바위가 될 수도 있었고 그냥 태평양의 어떤 물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어떤 곤충이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슬픔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기쁨이나 즐거운 것은 더 좋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었다고 그런 그 말씀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물론 이현영 교수님이 돌아가신 건 좀 너무 좀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가 좀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하나 그때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게 두서없이 얘기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